챕터 1. 늦은 오후의 햇살. 윤재는 늦은 오후만 되면 식탁에 앉아 잠시 멍을 때리는 습관이 생겼다. 딱히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대가 되면 몸이 저절로 그 자리를 찾았다. 예전엔 아내가 항상 그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다. 차를 우려놓고 "당신 오래 걸어서 피곤하지?" 하며 웃어주던 모습.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 여전히 그곳에 그녀가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이제 그저 생활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가끔은 아내가 쓰던 작은 찻잔을 다른데 옮겨 놓았다가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여기가 더 잘 맞지." 아내에게 하던 말투로. 누가 듣고 있는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그날도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식탁 모서리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며칠 전에 청소한다고 닦으면서 아내가 생전에 "거기 또 긁혔네" 하던 말이 떠올라 괜히 기분이 울적해져서 문지를수록 더 생각이 났다. 그러던 순간 손끝에 낯선 틈이 느껴졌다. 이런 게 있었나? 조심스럽게 손을 넣자 무엇인가가 툭 하고 손바닥에 떨어졌다. 윤재는 처음엔 영수증이나 오래된 메모쯤이겠거니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기저기서 발견된 아내의 흔적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여보에게. 그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아내의 글씨였다. 정확히. 봉투는 깨끗했다. 먼지 하나도 없이 말끔했다. 대체 언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몇 년. 그동안 집을 여러 번 청소했고 식탁도 여러 번 뒤집어 보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던 봉투였다. 윤재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열어보는 게 두려워 한동안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내용이 너무 아플까봐. 혹은 이 편지를 읽고 나면 그동안 겨우 버텨온 마음이 무너질까봐. 그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고 손등으로 눈두덩을 한번 훔친 뒤 아주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바스락. 그 작은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편지가 그의 손 위에 펼쳐졌다. 챕터 2. 손끝에 남은 온기. 윤재는 손바닥 위에 올려둔 편지를 한동안 바라만 보았다. 작은 흰 종이가 방 안의 공기를 천천히 흔들어 놓는 듯했다. 편지의 첫 줄은 여전히 그의 시야에 자그맣게 보였다. 여보에게. 그 글씨체는 오랫동안 보고도 지치지 않던 아내 특유의 둥근 필체였다. 조금 급하게 쓸 때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었고 차분할 때는 또박또박 정갈했다. 이 편지는 차분한 날의 글씨였다. 그땐 언제였을까? 윤재는 편지를 펼치려다 중간쯤에서 손을 멈췄다. 뜯긴 종이의 가장자리가 손끝에 닿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편지를 읽고 나면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모든 걸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감정을 쉽게 말하지 못했다. 항상 밝게 웃으며 숨기곤 했다. 그 마지막 몇 달 동안 아내는 여전히 윤재에게 따뜻한 차를 내려주었고 건강해 보이는 척했으며 아무렇지 않은 일상처럼 굴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식탁에서 쓰러졌다. 그날의 기억은 마치 희미한 먼지처럼 번지고 지워졌지만 정작 몇 가지 장면은 날카롭게 남아 있었다. 아내가 식탁 가장자리를 잡으려다가 손끝으로 허공만 쓸던 모습,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렀던 작은 목소리. 윤재는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 한복판이 서서히 뜨거워졌다. 왜 그렇게 표현을 아꼈을까? 중얼거리며 차가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그는 식탁에 팔꿈치를 포겠다.
편지를 읽고 싶은 마음과 읽기 두려운 마음이 서로 잡아당기며 흔들었다. 결국 그는 편지를 가만히 들고 다시 등을 기대었다. 창밖은 해가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고 방 안은 노을빛으로 차분히 물들었다. 윤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두 손으로 편지를 완전히 펼쳤다. 챕터 3. 당신에게 남기는 말. 편지를 펼친 순간 윤재는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눈앞의 글자를 천천히 따라갔다. 아내의 필체는 마치 그 손끝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종이 위에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편지의 첫 줄. 여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옆에 없을 거예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윤재의 가슴 한쪽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당신이 이 편지를 언제 발견할지 사실 나도 몰라요. 그래서 선반 깊은 곳에 숨겨두듯 넣어두었어요. 혹시 너무 빨리 찾게 되면 당신 마음이 더 아플까봐. 너무 늦게 찾으면 그건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윤재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 아내의 섬세한 배려가 문장 한 줄 한 줄마다 묻어났다. 편지는 조용히 이어졌다. 여보, 나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오래 아프지도 않았고요. 당신이 매일 옆에서 손 잡아주던 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그건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윤재는 손등으로 편지 모서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아내가 병상에서 손을 꽉 잡던 그 감촉이 문득 떠올랐다. 당신은 늘 나에게 미안하다 했죠. 당신은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미안했어요. 아픈 걸 티 안 내려고 괜히 괜찮은 척만 했던 것도. 윤재의 눈가가 조금씩 붉어졌다. 아내는 병이 깊어지던 시기에도 늘 웃으며 말했었다. 나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편지는 더 깊은 진심으로 내려갔다. 여보, 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부디나 없이도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밥도 챙겨 먹고 아침에 창문도 열고 거실 커튼도 가끔은 바꿔 달아주세요. 당신이 살아가는 집이 조금이라도 따뜻했으면 해서요. 윤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아내가 떠난 뒤 커튼 한번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편지의 마지막 줄까지 아내의 흔들림 없는 글씨가 참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이제는 나 대신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줘요.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일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편지를 접지도 못한 채 윤재는 식탁 위에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노을빛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싸며 마치 아내의 손을 쥐듯 종이를 다정하게 쥐어보았다. 챕터 4. 마음에 남은 말. 편지를 접은 윤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는 여전히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남은 것은 편지가 마음속 깊이 내려앉은 느낌이었다. 조용한 집안, 평소라면 익숙하게 들리던 시계 초침 소리조차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들이 공기 속에 묻어 있는 것만 같았다. 나 없이도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윤재는 살며시 눈을 감았다. 단순한 글 한 줄이었지만 수년간 혼자 견뎌온 마음을 스르륵 풀어주는 듯했다. 그동안 집안 곳곳에서 느껴왔던 허전함, 습관처럼 반복되는 외로움, 작은 불편함들이 떠올랐다. 아내가 식탁 위에 남긴 컵, 늘 정리하던 서랍, 그리고 거실 커튼의 각도까지 그 모든 자리가 그의 마음속에 묵직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편지를 읽은 뒤의 마음은 묘하게 달랐다. 슬픔과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작은 위안이 스며들었다. 아내가 남긴 말 하나, 그 작은 부탁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다. 윤재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손 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종이의 감촉, 글씨의 모양,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목소리까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듯했다. 바깥 풍경이 노을빛으로 물드는 동안 윤재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알았어. 당신이 남긴 말 마음에 새길게. 편지 한 장이 남긴 여운은 그저 아픔이나 그리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작은 행복,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잔잔한 힘이었다. 그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들며 편지를 곁에 두고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퍼지는 것을 느끼며 윤재는 비로소 아내의 마지막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챕터 5.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하루. 그날 저녁 윤재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두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어둠이 천천히 집안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편지가 남긴 말들이 마치 조용한 등불처럼 마음속 구석구석을 밝히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남긴 작은 부탁들이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기에 윤재는 부담 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커튼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식탁 위 컵들을 가지런히 놓았다. 서랍 속 오래된 메모와 사진들도 조금씩 정리하며 바라보았다. 손끝에 남은 기억과 편지가 전해주는 목소리를 느끼며 윤재는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았다. 아내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편지 속 아내와 연결되는 느낌이었고 그 연결이 점점 삶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윤재는 부엌에서 차를 다시 끓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씩 나도 나를 챙겨야겠구나. 그 말에 담긴 결심은 크게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확실한 변화였다. 편지를 통해 만난 아내의 목소리는 그를 슬픔과 외로움 속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었다. 저녁 바람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윤재는 차를 손에 들고 조용히 앉았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자 편지 속 아내와 다시 마음을 나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 고마워. 정말로 사랑해. 조용한 집안에 퍼지는 아내의 작은 여운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다짐하며 윤재는 조금씩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